구독, 좋아요. 이 김지호라는 사람, 네. 저는 진짜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이 사람의 이름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동맹을 말하면서 일방적 관세를 들이대나 미국의 일방주의에 단호히 맞서고 정치권은 국익 앞에 하나가 돼야 한다. 이거 뭐 대놓고 미국이랑 맞짱 뜨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뼛속 깊이 내재된 그런 반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 이분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정청래 법사위원장만 해도 미국 대사관에 화염병 던져 대사관이 아니라 대사관절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말장난하는 거죠. 테러를 시도를 했다가 실제 실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류 의원들이에요. 중진급들이고 오히려 미국을 가까이 대하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는 순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조야의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너무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예언을 할 것도 없이 말하는 족족 적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태생적으로 그런 정당이라서.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재적인 그런 뭔가 자신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숨겨야죠. 이제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한 지금 정부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성 있는 지금 외교적인 실권을 가진 인물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 내에서 이런 식의 얘기가 분출된다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여소야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대 야소 상황이에요. 지금 뭐든지 법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혐의들조차도 뭐 조작 기술을 했다라고 TF 막 만들어버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무슨 뭐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처벌을 받게 되면 국고보조금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까지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 이렇게 아나무인의 그런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거대 집권 여당이 여당 내 이런 목소리가 분출된다라고 하면 이게 협상에 도움 되겠습니까? 협상 안 할 거면 대안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요. 아까 하는 말이, 그러니까 미국에 굴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굴종 안 할 거면 대안이 뭐냐는 거죠. 미국 말고 다른 나라도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럼 중국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하는 만큼 대체 시장을 개척을 해서 수입 수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체 대안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분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게도 그랬고 미국에게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야당 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의 앞날이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참 저희 자막은 네 이제 한 7번째 띄워주시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지난 G7 나토 불참,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서 외교 참사가 여기까지 스노우볼이 굴러왔다, 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교 인사들부터 중국에 대한 모호한 태도, 그리고 이제 오히려 나토 회의를 불참을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이란을 편드는 듯한, 추미애 민주당 그 중진급 의원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맹비난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까지 지적을 했어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선을 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는 건 그거예요. 아예 국제법 위반을 일관되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제가 뭐라 안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비판을 했어요. 코미디언 개그맨 출신 대통령이 나라 망쳤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추미애 의원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레드팀, 북중러에게 찰싹 붙어있는 레드팀이라고, 그러니까 온몸으로 지금 자백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도 인식이 되는 것을 그 미국 유수의 정보기관들이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성향이나 노선 자체가 협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쩌자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가 뭐 전자권 환수하겠다 뭐 하겠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뭐 관세폭탄 때려 맞고 뭐 한미동맹 흔들리고 이런 거를 지금 바라는 건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중국과의 관계와 적절한 줄타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실력이 있다라는 건지 지금 도저히 오리무중인 거죠. 이게 국민적인 불안을 키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돈을 뿌리고 아무리 상법 개정하고 해봤자 이런 식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증시는 결코 성장할 수 없고요.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국민들은 돈 뿌리는 족족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규제 효과도 없을 것이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곡간 풀어봤자 이런 거대한 대외 리스크를 관리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자, 자막 다음 거 준비해 주시고. 이번 정부가 이제 한 달 좀 지났죠. 근데 외교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꽤 많이요. 네,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외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4년 9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오전 방송에서 오죽 답답하면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차라리 정치 보복할 시간 있으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낫죠. 아니, 김종인 전 위원장보다 훨씬 그러니까 더 차라리 좋은 한덕수 결과를 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총리를 그냥 특사로 내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실제 그런 결과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하루 만에 통화를 30분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나왔고 그 직후에 백악관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임하라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30분 통화로 많은 것들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오히려 후퇴를 했죠. 그러니까 4월에도 25% 공언을 했고 7월에 그대로 25%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1%도 못 깎았다라는 겁니다. 자꾸 일본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이나 영국은 훨씬 전향적인 결과를 얻어냈어요. 잘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당이 일본 좋아했다고 뭐 말하면 일본도 나토 안 갔다, 뭐 일본도 관세 똑같이 맞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일본 망하면 따라 망할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보다도 후퇴한 한미 관계가 지금 본질인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어깃장 놓고 비전문가 출신들 앉혀놓고 이렇게 막장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인사들 적극적으로 기용하라 이거죠. 전 정권 인사들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 인사라도 능력만 있으면 준비돼 있으면 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송미령 장관처럼 하루아침 말 바꾸는 이런 사람들 말고 실제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들 갖다 쓰라 이겁니다. 최상목 권한 그 경제부총리 직접 탄핵시키고 이제 이런 식의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정치적으로 말을 뒤집을 수 없겠죠. 그런데 국익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즉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부디 뭐라도 좀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제안을 하면은 관세부가 내달 1일에서 또 연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저희가 정말 긍정적으로 회로를 돌려서 그나마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칩시다. 그나마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 건데 근데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좋은 제안을 역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즉 외교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정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일단은 저희 미국에서 아마 기대할 만한 것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쌀에 대한 수입을 늘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3만여 톤까지는 5% 관세를 적용을 하는데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500% 넘는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우리 국내 쌀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생산 단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낮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건데 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 미국만 자동차, 철강 수입해야 되고 왜 한국은 쌀 수입해주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 이런 게 하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옳다는 네. 게 아니라요. 이제 두 번째가 소고기 관련된 거죠. 네. 저희가 근데 그 소고기가 우리가 3년 미만 그 소만 수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권 때 그 광우병 선동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뭐 광우병이 3년 넘어가는 소들은 광우병 뭐 발병 우려가 높기 때문에 3년 미만으로만 해야 된다. 그 난리를 쳐가지고 저희가 그 조건을 가지고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거면 이런 그 과거 정치적으로 의사결정된 것들을 조금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자기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족쇄인데 자기들이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선동해서 3년으로 묶어놨는데 민주당 정부가 풀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쌀 같은 경우에도 그 쌀농가들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하는 이 퍼플리즘 양국법 통과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쌀 무제한 매입해서 지금 쌀농가들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 농부들에 대한 그러니까 농산품에 대한 그런 눈치 보기 바쁜 상황인데 미국 쌀 어떻게 수입을 합니까? 미국 쌀 들어오는 순간 들고 일어나죠. 트랙터 끌고 올 겁니다. 우리나라 쌀 가격은 박살 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성향과 과거 궤적들을 봤을 때 미국이 원하는 협상 조건을 절대로 만족시켜 줄 수가 그렇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대할 게 없죠. 그럼 뭘 주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왜 줘야 되냐라고 지금 민주당은 묻지만 아니 협상은 상호성의 토대 아래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미국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어떤 대체적인 시장이나 능력이 있나요? 없으면 교섭을 해야죠.
근데 교섭 카드조차 지금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참담하다는 거고, 요약하자면 교섭에 임할 사람도 없고 전문성도 전략도 없고 수단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추미애가 뭐 영국 특사로 간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진짜로 며칠 전에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영국 코미디죠, 특사로 코미디. 추미애 의원이 영국 특사로 갈 정도로 뭐 있어요? 뭐 영어를 오히려 뛰어나게 잘한다거나 영국 쪽에 아는 인사들이 많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참에 영국물 좀 먹고 좀 반미 성향을 좀 퇴색을 시켜봐라. 뭐 이제 이런 취지가 아니고서 의중을 읽을 수가 없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도 선명하게 반미 그런 친북중러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이런 인사를 영국으로 파견 보낸다. 무슨 의도를 가진지 전혀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파견을 보내는 것도 뭐 실익이 있고 이게 뭔가 전략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하나 가져와야죠. 뭐 특사로 때문에 가면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진영 뭐 국가들끼리 똘똘 뭉쳐서 뭐 미국의 관세 포갑에 맞서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그렇다라 그러면 일단 영국은 관세 유예를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교섭에 그런 유인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뭐 연대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의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외교 라인의 그런 고위 공직자들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들을 보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지금 조치들을 하고 있죠. 지금 아니 상식적으로 네. 그 외국의 정부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게 좀 실익 있는 얘기들을 나눌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와도 지금 얘기가 될까 말까인데 전 이런 식의 외교를 하는 건 정말 처음 봅니다. 지금 여권 이제 관계자의 그런 말에 의하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특사 파견 국가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 정부가 출범한 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그런 거랍니다. 그 관세 때문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피지가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깝네요. 왜냐면 자기들도 아니 그분들이 그래서 가서 관세 관련해서 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건데 기자가 도저히 뭘 할 수 있다란 말을 할 수가 없으니 관세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아마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서 저런 피지가 나올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만큼 뜬금없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범 한 달이 됐고, 그러니까 외교 무대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 뭐 하다가 이제 일일이 그 사절단들 보내가지고 아니 국내 정치도 지금 현안이 많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 바쁜 국회의원들 왜 그렇게 보냅니까? 예. 낭비적으로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진짜 참 저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